오늘 저랑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이 역사로 본 한일 격차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우리 나이가 다 할아버지 때 연령이고 사회생활도 거의 이제 마치고 일부만 지금 마감 생활에 가까운데, 근데 우리 공통점이 이제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교 출신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는 어땠을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 자주국방, 이 문제에 큰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일본과 우리나라에 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일본과 함께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처음 30분과 두 번째 30분에 걸쳐서는 이 한일 격차의 내막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극복과 반일이란 이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목차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30분 동안은 여기 주로 1, 2 여기에 한정해 가지고 격차가 생긴 총로, 왜 우리가 지난 600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시간을 거슬러 보면 한일 간에 이런저런 유형의 격차가 확인이 되는데, 그걸 총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시간 때는 그 격차의 강론을 7개, 3번부터 리더층의 세계관, 차별적인 신분제도, 더디고 약한 개혁, 낮은 농업 생산성, 상공인 박대, 말뿐인 민생우선, 약한 분권, 공익추구, 이렇게 7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축소, 해소, 표현에서는 극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제기는 한일 격차, 근대 개화기 무렵에 커졌다? 그런 물음을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아프고 처절했던 장면이 어딜까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진, 우리 외란, 요즘 학생들은 임진 전쟁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임진 정유전쟁, 7년에 걸친 전쟁, 또 그 다음에 지난 1910년부터 35년간 있었던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과 연관된 전쟁과 또 국권 피탈이 가장 처절했던 장면으로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 배경과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력 격차가 생겨서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국토가 크게 유린이 되고 우리 국민 다수가 희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국력 격차 때문인데, 언제 생겨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온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 그러한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 인물, 제도, 정책과 연관된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교류기가 임진전쟁이 1598년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600년대 초반부터 1603년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선조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 이후 도쿠가와 막부 260년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평화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격차가 확대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러한 격차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 연구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는 한국과 일본은 1800년대 중반, 근대 개화하기 직전까지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고무렵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나라를 일신해서
열강의 일원이 되고 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고종 때가 되겠습니다만 그 고종 때 근대 개화기의 대응 조치를 좀 잘 못해서 열강은커녕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쳐 온 게 대부분인데 우리 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그럼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 포함된 우리 동기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어른 세대 또는 청장년 세대가 할 일이 뭘 거냐? 지기지피 자신을 알고 남을 알고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의 현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일본을 알고 그 다음에 온고 원래 지신인데 제가 개신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그런 이런저런 일을 잘 오늘에 되살려서 리마인드해서 앞으로 뭔가 그러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바꿔나가자. 그런 큰 방향성을 제시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금년 7월 이후 일본의 아베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한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 또 최근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대응 자세를 일부 학자들은 반일 종족주의다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우리나라에 어떻게 말하면 처음 소개되는 그래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일본 관련 공부를 40년 가까이 해오고 또 경제학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난 1100년쯤 되겠죠? 918년이면 고려 창건 그리고 2년 전인 때까지 한 꼭 1100년인데요. 1100년 사이 양국의 격차를 경제력 중심으로 국력이라고 하지만 국력에는 경제력 외에 문화력, 군사력,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경제력을 안정해서 경제력을 아주 또 단순화해서 인구 그리고 1인당의 생산성 과거 같으면 농업 생산성 1인당 얼마만큼의 농산물을 산출하느냐 최근 같으면 이제 별도의 고도화된 생산성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일본의 국력을 100으로 본 겁니다. 1100년 동안에 쭉. Y축에, Y축이죠. 요, 진한 노랑으로, 진한 노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갈색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우리 국력인 겁니다.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초반까지는 대략 50%에서 45%에서 55% 그 사이. 그죠? 이거를 유지를 하는데, 그렇죠? 1500년대 중반, 초중반, 고무력. 그러니까 임진전쟁 발발 직전부터 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까지만 해도 세종대, 세종대만까지만 하더라도 50% 수준? 그 다음에 세종이 지나고 나서 문종, 단종, 세조, 인종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명종으로. 그때까지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국력이 좀 증가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일부 예외적인 기간이 있지만 1500년대부터 후반부터 1910년까지는 쭉 줄어서 과거에 45%에서 50% 수준이던 국력이 우리가 일제 합병당하던 지금부터 110년 전, 그 무렵에는 7%, 8% 이렇게. 결국은 병합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국력이 취약한. 인구 차이는 그 중에 이게 나머지 이 부분이 국력 차이인 거죠. 국력 차이 중에서 이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구의 차이에 의한 국력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려 때,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인구 전체 국력 격차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인구에 따른 격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한 국력 격차가 쭉 확대된 이 시기에는 또 물론 인구 격차도 이렇게 큽니다. 나머지 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구 위의 격차, 생산성 격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조선 초에도 격차가 있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을 여행해 보시고 일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남쪽에 국토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에 태풍 한 번 오면 일본은 2번에서 3번은 적어도 지나갑니다. 근데 태풍이 사실은 태풍이 지나간 그 지역은 피해가 극심하지만 엄청난 수자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농토가 우리나라 농토보다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농부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일본 농업 생산성의 70에서 75%.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좋았던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북도 같으면 한 75% 수준. 경기도나 평안도로 가면 70에서 65로 떨어집니다. 기후가 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점들. 그리고 조금 우리보다 앞서서 물레방아, 수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먼저 도입했어요. 중국에서. 그런 농업 관련 기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약간의 차이로 과거에도 인구 이해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대된 게 이제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인구 이해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변천을 보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회복하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2017년 예를 들면 한 4%까지 국력이 회복됐어요. 또 남한만 가지고. 그렇죠? 인구만 격차만 따지면 이게 격차인데, 인구 이해의 격차는 역사상 보면 가장 축소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점선. 이 부분이 이른바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하고 조선 초기 시대를 지금 넘어선 거죠. 역사상 지난 1100년 동안에 우리 1인당 뭐 생산량 이런 걸로 따지면 지금은 우리가 한 83, 4%까지 쫓아 올라갔다. 지난 1100년으로 보면은 한일 간의 1인당으로 따진 격차는 가장 줄어든 시기다. 다만 지금도 인구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생산성 격차가 있어서 이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이 표는 뭐냐면 앞에 표는 이제 연도가 주요 사건별로 이렇게 쭉 된 거라서 연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이 표는 연도를 30년에서 31년 간격을 쭉 균일하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고려 500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고요. 조선 초기 유지하게 되다가 이때부터 150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채 400년 조금 넘는 시기 동안에 이렇게 단기간에 분명히 크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회복도 지난 100년 사이에, 여기서부터 100년 사이에 빠르게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가 여기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입니다만 그때 1910년부터 1937년 정도까지는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37년부터 다시 45년 사이에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 한국정제 때 역사상 가장 동력차가 벌어졌다가 최근에 빠르게